이번 영상은 올해 4월 29일날 프론티어 포럼에서 유발 하라리가 기조연설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했습니다. 유발 하라리 관련된 영상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 기조연설이 그의 생각을 잘 반영한 것 같았고, 저는 여기다가 저의 생각까지 조금 합쳐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200명, 200명 되었는데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인용구처럼 표현했지만 실제로 한 말과 저의 개인적인 해석도 같이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시작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원본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이미 기초적인 인공지능에게도 졌다. 다소 유튜버스러운 자극적인 멘트긴 한데, 한번 읽어보면은 SNS 알고리즘은 단순히 우리의 주의를 사로잡을 것만 찾아서 제공했을 뿐이다. 원시적인 인공지능조차도 우리의 사회적, 정신적, 경제적 부분에서 이미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프리미티브 AI 툴이잖아요. 원시적인 단어도 좋지만 저는 베이직, 기초적인 인공지능이라고 했는데, 과거의 인공지능은 어떤 컨텐츠를 제시하고 우리에게 큐레이팅만 했을 뿐이고, 심지어 인공지능이 컨텐츠를 직접 만든 것은 아니었죠. 우리가 만든 영상에서 우리의 주의를 사로잡을 것, 아니면 입소문이 날 것을 선별해서 제공했을 뿐입니다. 요즘은 직접 컨텐츠를 만들기도 하죠. 그런 생성형 인공지능은 다음에 볼 거고요. 이 원시적인 AI조차도 사회 양극화, 정신건강, 민주주의, 사회 불안정, 가짜뉴스 등 우리의 눈을 가리기에 충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또 말하기를, 지난 선거에서 누가 이겼는지 이 부분은 트럼프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가리키는 것 같고, 기후변화가 진짜인지 이것도 트럼프 때 있었던 말이죠. 그리고 백신이 질병을 예방하는지 이건 빌 게이츠 음모론 관련된 이야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 동의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은, 가짜뉴스는 이미 워낙 유명한 사회적 문제인데요. 예전에는 말로만 거짓말을 했다면 요즘은 실제로 생성형 AI를 통해 사진을 만들어 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속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너무 사례가 많지만 가장 최근 뉴스를 찾아보니까요, 왼쪽 사진이 SNS에 퍼져서 큰 혼란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낯선데요. 이 사진은 미국 국방부 청사, 즉 펜타곤 근처가 폭발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입니다. 국방부가 이런 테러 같은 것을 당했다 하니까 당연히 큰 논란이겠죠. 오른쪽 사진은 백악관 건물이 타는 사진이 유포된 것인데요. 이 사진들은 트위터에서 뉴스 채널을 사칭해서 올리고, 이로 인해 주식시장이 출렁이고 금, 국채 등 안전자산 가격이 오르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정확히 이것 때문에 가격이 움직였다라고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CNN 같이 메이저 언론사가 이 소식을 다룬 만큼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최근의 이슈는 요즘 뜨는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가짜 뉴스나 이미지가 무분별하게 유통될 경우 사회 전반적으로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말하면은, 왜 사람들이 속을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트위터에 파란 딱지가 달린 채널에서 이런 사진을 게재해서 사람들이 믿은 건데요. 요즘 트위터 관련돼서 말이 많고, 트위터 관련돼서 영상을 찍었는데 너무 재미없어서 안 올리고 있거든요. 현재 트위터의 인증마크는 월 8달러, 우리 하나로 1만 원 정도 유료 구독하는 회원에게 부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머스크 형이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뉴스 채널을 사칭하고 거기에다가 공식 마크까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할 수 있고, 이런 것에 매우 민감한 금융시장이 가장 빠르게 영향을 받았다고 해석이 되는데요.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 한때 백신 이야기가 나올 때 빌 게이츠가 코로나 퍼뜨렸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 빌 게이츠 형도 대단한 게, 2015년에 빌 게이츠가 향후 몇십 년 안에 1000만 명 이상을 사망하게 할 바이러스가 나타날 것이다 말했고, 코로나19 팬데믹이 현실화 돼버렸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빌 게이츠가 인구수를 줄이려고 일부러 바이러스를 유출했다는 그런 음모론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너무 뜬금없다 생각했는데, 빌 게이츠도 큰 일을 했죠. 2015년에 이런 일이 발생될 것이다 예측을 했으니까 대단한 것 같고, 또 킹스맨 영화가 히트를 쳤잖아요. 그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저도 어떻게 음모론을 만들 수 있냐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팝하고에다가 일론 머스크와 빌 게이츠가 어두운 지하실에서 회의하고 있다 이렇게 적었고요. 이것을 생성형 AI인 미드저니한테 명령을 했습니다. 그 사진 위에 글자를 보시면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만나다, 다크 셀러, 뭐 지하 창고라고 단어로 나오는데 그 파파오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리고 컴마 찍고 리얼리스틱, 좀 현실적으로 만들어 달라 이 한마디를 추가했고요. 마지막 AR 1대1은 사진의 비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대1로 사진을 만들어 달라 이 정도만 명령을 냈더니 미드저니가 이렇게 짠 하고 만들어 줬습니다. 만약 코로나 시절에 일론 머스크와 빌 게이츠가 이렇게 합작을 해서 꿍꿍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음모론을 펼쳤다면 되게 효과적이게, 나쁜 거를 제가 가르치는 건 아닌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 한국 인물들은 잘 안 될 거예요, 미드저니에서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음모론 만들기가 글자에서 사진까지 가버려서 더 사람들을 속이고 속이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말하면은 요즘 미드저니도 이런 악용성이 있어 보이는 명령어는 거부를 하더라고요. 한 번 더 약관을 확인하라고 하던지 아니면 아예 이런 이미지를 만들 수 없습니다 라고 금지를 해버리던데, 조금 불편하긴 한데 요즘 이런 문제들이 너무 심각하니까 또 참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SNS도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미국 보건당국은 아동 청소년의 과도한 SNS 사용에 대해 두뇌 발달과 자존감 형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완벽한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SNS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복지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분명한 지표가 있다. 두뇌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이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도 옛날부터 계속 뜨는 건데 저는 늘 이게 마음속에 있거든요.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도 자녀들에겐 컴퓨터가 안 돼, 스마트폰은 안 된다고 했다. 실리콘밸리 IT 기업 CEO들이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는 이유는, 실제로 빌 게이츠는 새 자녀가 14살이 될 때까지 휴대폰을 장만해주지 않았다 하고, 특히 장녀가 게임을 좋아했대요.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엄격하게 훈육을 했다고 합니다. 순다 피차이 구글 CEO는 아이들의 TV 시청 시간을 정해놓고 TV와 PC는커녕 전화조차 드문 환경에서 자라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그가 말하기를 성장기 자녀가 IT 기기에 너무 몰입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럼 기업가이자 부모의 역할은 무엇인지라고 물어보고 싶긴 한데, 네,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부모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고, MS를 이끌고 있는 사티아 나델라 CEO죠. 이분도 요즘 AI 관련돼서 너무 잘하고 있는데, 아내와 나는 PC 사용 시간과 사용 목적에 대해 아이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너무 많은 시간을 PC에 허비하지 말 것을 주문하곤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요즘 우리가 MG 맨날 사회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컨텐츠의 일부인지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의하긴 하지만, 어쨌든 요즘 세대별로 이렇게 많이 나누잖아요. MG는 많이 들어보셨을 법하고 2010년생 이후가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 있나요? 베이비 붐, X세대, MZ세대, 여러가지 특징이 있지만 기사 제목처럼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디지털 신인류라는 것에 집중을 하고 싶어요. 바로 앞 세대인 Z세대와 비교한 자료들을 찾아봤는데요. 8세부터 11세 온라인 콘텐츠 이용 4년 만에 4%에서 69%로 늘었다. 알파 세대 주목. 이런 식으로 디지털에 관련된 많은 소비를 보이고 있고, MZ세대도 낯설어하는 알파 세대가 온다. 너무 기사 제목이 자극적이죠. 어쨌든 제가 이 표현이 너무 웃겨서 가져왔는데, 디지털로 숨쉬는 세대다. 이 아이들은 아날로그란 모른다. 종이책이라는 거는 학교에서 교재로밖에 안 봤을 법하고, 심지어 요즘은 교과서도 디지털화 한다고 하잖아요. 진짜로 디지털로 숨쉬는 세대가 오는 것 같은데, 여기서 팝콘 브레인이라는 키워드 저는 주목하고 싶은데, 여러분도 들어보셨나요? 뇌가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의 강렬하고 빠른 자극에 익숙해져서 현실에서의 자극에 무감각해지는 현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도파민 분비 관련된 악순환일까요? 그래서 길고 차분한 사고에 약해지고 충동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됩니다. 요즘 숏폼이 대세잖아요. 틱톡이나
유튜브 쇼츠처럼 숏폼 형태의 미디어가 많아지는데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한 교수님은 숏폼을 몰입해 시청하는 습관이 생기면 조금이라도 긴 분량의 다른 영상을 보기 힘들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집중력이나 문해력 부분에 주의를 주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길게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리스펙하고요. 또 이 교수님은 더 자극적인 영상에 끌리게 하고 수동적인 집중력을 유지시켜 타 영상보다 숏폼 시청이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키워드는 이제 수동적 집중력이죠. 격하게 말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주의가 끌리는 것에만 몰입하고, 실제로 목적 있게, 예를 들어 어떤 공부를 위해서 집중을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방법들은 잃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 이 알파 세대는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난 첫 인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걱정 반 호기심 반이고요. 실제로 제가 학원에서 일을 하면 애들이 정말 안 자더라고요. 실증 연구가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 시대와 그 전 시대의 청소년 수면 시간. 요즘 애들이 학원에서 많이 피곤해하는 것들을 보면서 공부 때문도 있는데 이 스마트폰도 문제다. 그래서 이 알파 세대들이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알파 세대들이 문제가 아니겠죠. 이걸 만든 저희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또 정치 문제 심각하죠. 정치 문제 너무 심각한데 유튜브도 문제잖아요. 자극과 편향, 유튜브 흥행 공식, 정치 과잉, 언론 불신이 출발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삼성 관련된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이 잘하면 당연히 좋잖아요. 잘했다고 그냥 칭찬보다는 그냥 잘했다라는 그런 영상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국뽕이다고 이런 말을 들어야 좀 웃겼던 적이 있는데, 이제 유튜브가 현재는 극단적 진영 논리와 가짜 뉴스의 집합소다. 댓글 보면 정말 어질어질하고 똑같은 내용의 영상인데 한쪽에서는 엄청 칭찬하는 댓글이 있으면 다른 한쪽에서는 엄청 욕하잖아요. 특히 생방송 뉴스 댓글을 보면 댓글창 바로 끄고 싶을 정도로 유튜브 플랫폼이 참 쉽지 않아졌는데, 유튜브가 단순히 안 좋은 게 아니고 이 유튜브와 정치의 관계에서 두 가지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확증 편향의 극단화입니다. 이종명 연구원이 진행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뉴스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 유튜브 채널의 말이라면 채널 지지자는 한 번도 검증된 적이 없는 가짜 뉴스라도 신뢰하는 경향이 강했다고 합니다. 그쵸. 내가 지지하는 유튜버가 이렇게 말했는데, 옛날에는 뉴스에 나왔다 이러지만 요즘은 유튜브에 나왔다 하면서 믿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 채널은 많이 반박해 주세요. 잘못된 점 지적해 주시고. 또 그 다음 키워드로는 필터 버블이 있는데요. 확증 편향이 강화되고 믿고 싶은 것만 보게 되면 나만의 세계에 갇히는 필터 버블 현상에 빠진다고 해요. 특히 유튜브가 알고리즘 추천을 하잖아요. 그 알고리즘 추천이 내가 본 영상을 중심으로 추천을 하니까 본인이 지지하는 진영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유튜버라든지 그런 것들만 똑같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되면은 기본적인 사실조차 외면하면서 진영이 다른 사람들과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지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증오하고 인간 이하로 보는 비인간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되었는데요. 여러분은 뭐라 해야 되나, 이런 거를 빨강, 파랑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는 어디일까요?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사기획창 알고리즘의 인류, 이게 2부작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알고리즘과 정치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두 번째 영상에서 이걸 깊이 있게 다뤄서 의사당 점검 사건, 트럼프를 지지하는 극우 음모론 단체인 큐어논 등 미국의 사건들을 잘 정리했기 때문에 제 영상보다 더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서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요즘 하도 세상이 이상해서 다큐도 재밌어지더라고요. 다시 돌아와서 유발 하라리는 자신이 앞으로 할 주장이 과격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적인 인공지능조차도 이렇게 많은 사회 변화를 일으켰는데 더 강력하고 뛰어난 인공지능에 대비가 되어 있냐라는 물음을 계속 던지고 있다고 저는 느꼈고, 그도 말하는 게, 물론 이 인공지능이 사회적으로 도움이 안 됐다라고 말할 수 없죠. 당연히 의학적이든 스트레스도 좋은 소식이 많잖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많은 부작용을 인정해야 되고, 유발 하라리는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철학자로서 그리고 역사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의 영상을 보면서 인사이트가 참 흥미로웠어요. 실질적으로 기술 분야에 몸담으신 분의 그런 인사이트도 좋은데 우리 제프리 힌튼도 같이 공부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역사학자 그리고 철학적 관점으로 인공지능을 해석하고 경고하는 것이 저는 말을 참 잘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은 유발 하라리는 역사학자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초로 무기물이 권력을 가지는 순간이 온다.